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신경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젊어집니다. 뇌, 혈관, 내장기관, 근육이 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도 신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신경청소 방법 2가지와 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5가지 습관을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신경은 생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39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처럼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라는 해결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건강법의 치료 효과는 놀랍습니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과 마음의 문제가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의 차이는 신경에 있다. 통증과 질병의 원인을 신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피곤해진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쉽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나요? 물을 적게 마시려 해도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게 된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아픈 곳이 많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갑자기 손이 떨린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원인이 있다.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다. 신경은 생명선이며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됩니다. 신경은 단 2가지 방법으로 젊어집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합니다. 얼굴에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자극하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라는 신경청소법을 고안했습니다. 2번째로 얼굴을 주무르면 시력도 회복됩니다. 85세의 코이케 씨는 얼굴 꼬집기를 30초 동안 3번 실천한 후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코이케 씨의 시력이 좋아진 이유는 얼굴 꼬집기를 통해 뇌의 혈류와 시신경의 흐름이 좋아져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경이 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을 주물러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 실천하자마자 시신경의 막힘이 뚫렸다는 것에 나 역시 놀랐습니다. 이는 얼굴과 신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경을 젊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는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등 근육을 펴게 됩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아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척추가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신경의 통로를 좁혀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소 부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며 고개를 들면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펴지며 척추의 뒤틀림으로 인한 신경 통증을 완화하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2번째 방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 잡히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 측정 결과 평상시보다 122%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아침에 30초간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 신경을 젊게 하는 생활을 시작해 봅시다.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입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합니다.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고 특히 코 옆 움푹 패인 부분에 있는 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치아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고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양치질 시에도 칫솔 끝이 잇몸을 자극하면서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유지하려면 잇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한 후에는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 보세요.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너무 세게 문질러서 출혈이나 구내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잇몸 마사지 감각신경이 집중된 잇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경이 젊어집니다. 칫솔을 잇몸에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윗잇몸의 좌, 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하고 아래 뒷몸도 동일하게 합니다.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운동은 좋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좋은 대안입니다. 이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다칠 위험도 적습니다. 운동화와 모자 정도의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기며 오감을 자극하는 걷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고자 한다면 해변의 모래사장이나 강가의 비포장 도로는 이상적인 산책 경로입니다. 부정규칙한 자갈이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의 촉감을 발바닥 전체로 느끼면서 걷는 것은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면이 불안정한 경로를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나 너무 불안정한 지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 길과 같은 평평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책 시에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의 리듬을 세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2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걷을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스치는 경향이 있어서 보폭을 넓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듬에 맞추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좋을지, 어떤 속도로 걸어야 좋을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걸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책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책 자체를 즐기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신경에 좋습니다.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목욕입니다. 당신이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목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아침이나 낮보다는 저녁에 목욕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에 목욕을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침 샤워를 추천합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세개 부위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마다 20초 동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받아 감각신경이 단련되고 따뜻하다, 기분 좋다 등의 감각이 뇌로 전달되어 좋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할 때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도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43도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계절에 따라 40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는 목욕 시간을 짧게 하고 어깨까지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몸 전체를 담그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욕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감각신경에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청소입니다. 집의 통로를 정리하면 신경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면 평소에 쉽게 해오던 집안일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청소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하면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폐가 수축되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신경을 막히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신경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최근 뉴스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체력 부족이나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쓰레기 배출과 청소를 못해 쓰레기집이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욕 저하와 신경의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경의 노화가 쓰레기집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생적 이슈와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경 노화도 가속화시킵니다. 쌓인 쓰레기로 인해 이동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면 신경 자극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는 쓰레기가 쌓인 집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리정돈이 힘들며 공기 환기조차 귀찮아 우려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의 통기성이 나빠지면 신경 통로도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 내부의 통풍이 개선되면 이동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고 이는 신경의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식사 직전에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음식을 씹고 이동시키는 행위가 운동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미각 정보와 음식의 온도, 질감 등에 대한 정보가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빠르게 음식을 먹는 것은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관점에서도 권장되지 않는 습관입니다. 또한 신경의 구성 요소인 고품질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2가지 신경청소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경이 젊어짐으로써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민과 병에 걸리는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이 젊어지면 얻는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경이 젊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걱정, 불안, 초조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긴다.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음이다. 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 확실히 남성이 여성보다 웃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웃음은 예상치 못한 힘이 숨겨져 있다. 도쿄대학과 지바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웃지 않는 고령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이 노화될 경우 뇌에서의 명령 전달 실패 외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질병은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체내 세포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은 뇌경색입니다. 뇌의 무게는 인체의 약 2%에 불과하지만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를 필요로 합니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점차 죽어가고 인지 능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강물은 물이 흘러야 깨끗하며 흐름이 막히면 썩습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과 산소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혈관의 막힘이 만병의 근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산소 운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내려온 명령의 통로인 신경이 늙거나 막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신경이 막히면 혈액이나 장관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이전에 인간의 몸을 마을에 비유하였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신경은 전선이고 혈관은 수도관이라 했었습니다. 전선과 수도관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추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거나 목욕물을 데울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만큼 신경은 반드시 젊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랍니다. 시간상의 제한으로 책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신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책 신경 청소 혁명을 종이책으로 구입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신경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젊어집니다. 뇌, 혈관, 내장기관, 근육이 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도 신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경청소혁명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신경청소 방법 2가지와 매일 신경이 젊어지는 5가지 습관을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봅시다. 신경은 생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39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요. 변비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처럼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건강법이라는 해결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신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 건강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건강법의 치료 효과는 놀랍습니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과 마음의 문제가 점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의 차이는 신경에 있다. 통증과 질병의 원인을 신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피곤해진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쉽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나요? 물을 적게 마시려 해도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게 된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아픈 곳이 많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갑자기 손이 떨린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 원인이 있다.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다. 신경은 생명선이며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신경 청소를 하면 됩니다. 신경은 단 2가지 방법으로 젊어집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얼굴을 주무르면 뇌의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합니다. 얼굴에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자극하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라는 신경청소법을 고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주무르면 시력도 회복됩니다. 85세의 코이케 씨는 얼굴 꼬집기를 30초 동안 3번 실천한 후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코이케 씨의 시력이 좋아진 이유는 얼굴 꼬집기를 통해 뇌의 혈류와 시신경의 흐름이 좋아져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경이 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을 주물러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 실천하자마자 시신경의 막힘이 뚫렸다는 것에 나 역시 놀랐습니다. 이는 얼굴과 신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경을 젊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는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등 근육을 펴게 됩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아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척추가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신경의 통로를 좁혀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소 부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며 고개를 들면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펴지며 척추의 뒤틀림으로 인한 신경 통증을 완화하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 잡히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내의 산소량 측정 결과 평상시보다 122%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아침에 30초간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 신경을 젊게 하는 생활을 시작해 봅시다. 인간의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입안은 3차 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민감합니다. 잇몸에는 40개 이상의 혈이 있고 특히 코 옆 움푹 패인 부분에 있는 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을 가볍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치아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마사지하고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양치질 시에도 칫솔 끝이 잇몸을 자극하면서 마사지 효과가 있지만 신경을 젊게 유지하려면 잇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한 후에는 칫솔을 사용해 잇몸을 마사지해 보세요. 잇몸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너무 세게 문질러서 출혈이나 구내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잇몸 마사지 감각신경이 집중된 잇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경이 젊어집니다. 칫솔을 잇몸에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윗잇몸의 좌, 우, 가운데를 한 곳당 5초씩 마사지하고 아래 뒷몸도 동일하게 합니다. 한 곳당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2.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 온몸의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을 단련하는 운동은 좋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좋은 대안입니다. 이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다칠 위험도 적습니다. 운동화와 모자 정도의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기며 오감을 자극하는 걷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고자 한다면 해변의 모래사장이나 강가의 비포장 도로는 이상적인 산책 경로입니다. 부정규칙한 자갈이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의 촉감을 발바닥 전체로 느끼면서 걷는 것은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하는 방법입니다.
발바닥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면이 불안정한 경로를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나 너무 불안정한 지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다리와 허리가 약한 사람은 아스팔트 길과 같은 평평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산책 시에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의 리듬을 세면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각도 자극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걷을 때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스치는 경향이 있어서 보폭을 넓히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리듬에 맞추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에 좋은 걸음걸이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좋을지, 어떤 속도로 걸어야 좋을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들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걸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책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책 자체를 즐기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신경에 좋습니다.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목욕입니다. 당신이 하루 중 어떤 시간에 목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아침이나 낮보다는 저녁에 목욕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에 목욕을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침 샤워를 추천합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강한 수압으로 신경이 집중된 세개 부위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부위마다 20초 동안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의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자극받아 감각신경이 단련되고 따뜻하다, 기분 좋다 등의 감각이 뇌로 전달되어 좋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할 때는 뜨거운 물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온도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43도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계절에 따라 40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갈 때는 목욕 시간을 짧게 하고 어깨까지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몸 전체를 담그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욕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듯 닦지 말고 가볍게 두드리듯 닦으면 피부를 보호하면서 감각신경에 적당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청소입니다. 집의 통로를 정리하면 신경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면 평소에 쉽게 해오던 집안일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중 하나가 청소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하면 허리에 큰 부담을 주고 폐가 수축되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신경을 막히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신경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최근 뉴스에서 쓰레기집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체력 부족이나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쓰레기 배출과 청소를 못해 쓰레기집이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욕 저하와 신경의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경의 노화가 쓰레기집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생적 이슈와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경 노화도 가속화시킵니다. 쌓인 쓰레기로 인해 이동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면 신경 자극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는 쓰레기가 쌓인 집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리정돈이 힘들며 공기 환기조차 귀찮아 우려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의 통기성이 나빠지면 신경 통로도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청소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 내부의 통풍이 개선되면 이동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고 이는 신경의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식사 직전에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음식을 씹고 이동시키는 행위가 운동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미각 정보와 음식의 온도, 질감 등에 대한 정보가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빠르게 음식을 먹는 것은 신경을 젊게 유지하는 관점에서도 권장되지 않는 습관입니다. 또한 신경의 구성 요소인 고품질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원인 당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2가지 신경청소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경이 젊어짐으로써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민과 병에 걸리는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이 젊어지면 얻는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경이 젊어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진다. 걱정, 불안, 초조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긴다. 신경을 젊게 만들어 건강한 마음을 되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웃음이다. 왜 웃음이 신경에 효과적일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리를 내어 자주 웃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다. 확실히 남성이 여성보다 웃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웃음은 예상치 못한 힘이 숨겨져 있다. 도쿄대학과 지바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웃는 고령자에 비해 평소에 웃지 않는 고령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1.6배, 심장질환은 1.2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이 노화될 경우 뇌에서의 명령 전달 실패 외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질병은 막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가 체내 세포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은 뇌경색입니다. 뇌의 무게는 인체의 약 2%에 불과하지만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를 필요로 합니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점차 죽어가고 인지 능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강물은 물이 흘러야 깨끗하며 흐름이 막히면 썩습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혈액과 산소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혈관의 막힘이 만병의 근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산소 운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서 내려온 명령의 통로인 신경이 늙거나 막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신경이 막히면 혈액이나 장관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이전에 인간의 몸을 마을에 비유하였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신경은 전선이고 혈관은 수도관이라 했었습니다. 전선과 수도관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추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거나 목욕물을 데울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만큼 신경은 반드시 젊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랍니다. 시간상의 제한으로 책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신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책 신경 청소 혁명을 종이책으로 구입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